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폐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폐경이 뭐죠? 폐경? 폐경. 요즘은 폐경이에요, 폐경. 폐경이라는 말을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뭐 끝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서 요즘은 폐경이라고 하지는 안 하고, 요즘 완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좀 여성으로서 이제 성숙된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받아들이는데, 폐경은 정확하게 뭐냐면요. 난소의 기능이 끝난 걸 말하는 거예요. 난소의 기능. 그래서 난소에서 더 이상 난자가 배출되지 않고, 난자가 배출되지 않으니까 뭐죠? 음, 난자가 배출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디 갔지? 이거를 한강편 이걸 할까? 난자 배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보자. 펜을 좀 바꿀게요. 한강펜 펜. 잘 나오죠? 자, 그래서 난자에서 배출이 안 되니까 이제 당연히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가임기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다음에 이게 난자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난소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난자만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여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호르몬이 나오죠. 그래서 폐경이 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니까 거의 뭐 이제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곳에서 또 나오죠. 안 나오게 되니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여성과 관련된 성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폐경입니다. 그래서 난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상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겠죠. 사실 이건 질병이라기보다는 여성이 이제 초경을 맞이하고 가임기를 거쳐서 이제는 이제 임신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 완숙된 상태, 그 이후에 이제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적인 단계에 불과한 거지. 이게 이제 병은 아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폐경을 아주 힘들게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오는지 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건강한 완경을 맞이하셔서 이후에도 굉장히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보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합성돼 혈액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나간다. 뇌로 간 에스트로겐은 뇌신경을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과 간을 건강하게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발달시키는 등 여성의 2차 성징에도 관여한다. 그런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몸에 변화가 생긴다. 안면 홍조와 열감, 가슴 두근거림,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이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이다. 여성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여성 호르몬이 관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성 호르몬의 수용체가 분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신체 기능이 여성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한다. 그런데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중단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밀도가 낮아진다. 골다공증으로 진행되면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해 작은 충격에도 골절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안면 홍조 증상이 빈번할수록 골밀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여성 호르몬을 조금 이해해야 되니까, 저기 화면을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조금 이해하셨죠? 자, 우리 생리 주기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고 갈게요. 생리는 이 배란을 기점으로 좌측에는 이제 난포기, 그리고 이제 난포가 성숙하는 시기, 그리고 이제 배란이 되게 되면 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황체기가 되죠. 난포기에는 무슨 호르몬이 나올까요? 난포 호르몬이 나옵니다. 난포 호르몬. 그게 바로 뭐라 그러죠?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러죠. 에스트로겐. 이 난포 호르몬이 쭉 이렇게 증가합니다.
거죠. 그러면서 최고조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배란이 이루어집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을 정식시키는데요. 그래서 배란된 난자가 수정란이 잘 착상할 수 있도록 자궁 내막을 푹신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제 바톤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게 되냐면 누구 때문이라기보다는 왜 어떻게 감소하게 되냐면 간에서 에스트로겐이 해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소를 하게 되죠. 만약에 간에서 에스트로겐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한다면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란이 됐으니까 그 다음을 뭐라고 그러죠? 황체기라고 그러죠. 이 황체기에는 뭐가 나오죠? 황체 호르몬.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합니다. 프로게스테론. 그래서 이 프로게스테론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쭉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임신을 이제 유지할 수정란이 착상된 수정란이 잘 착상되고 초기에 그 수정란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태반이 형성되기 전까지 임신이 이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임신 유지 호르몬이 바로 프로게스테론입니다. 프로게스테론. 프레그넌시 할 때 프로게스테론. 그런데 만약에 황체 호르몬이 만약에 너무 충분히 분비가 되지 않고 낮게 분비가 된다거나 여기서 에스트로겐이 간에서 해독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높게 유지되는 상태. 이런 상태가 이 부분에서 지속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그 월경전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자, 생리라는 거는 생리 주기에서 이 생리라는 관점은 뭐겠습니까? 임신의 실패죠. 임신이 되지 않은구나. 그래서 생리 주기라는 거는 월경 주기라는 것은 임신을 위해서 일어나는 난소와 자궁의 뭐라 그럴까 합작품. 그런데 임신이 되지 않으면 두꺼워진 자궁 내막이 탈락되어 나오죠. 그게 바로 생리인 거죠. 생리는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피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제대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안 나오면 내 몸에 나쁜 피가 떠돌아다녀서 내 몸이 아픈 것. 그런 것 아니죠. 임신이 안 되면 이제 준비되었던 자궁 내막이 탈락되어 나오는 거를 생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언제 나오냐면 이 배란되기 전에 난포기 때 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이런 에스트로겐은 가임기 여성들은 당연히 난소에서 나와요. 난소에서 폐경이 되면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부신이라는 곳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오죠. 자, 이런 에스트로겐은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에스트로겐은 사실 우리가 에스트로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통틀어서 사실은 에스트로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에스트로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뇌에서는 성욕에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기억력에 관여를 하고 우리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폐경기에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지게 되면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어떤 데 작용하냐면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폐경 이후에 근력이 자꾸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맥 경화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란을 일으키는 아까 배란이 되기 전에 에스트로겐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에스트로겐이 쭉 올라갔더니 배란이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배란을 일으키는 데 관여하고요. 그리고 수정란이 착상할 수 있도록 자궁 내막이 도톰하게 정식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정자가 질을 통해서 그리고 자궁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질 분비물이나 자궁 경관의 점액 상태를 임신을 잘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앞서 우리 영상에서 봤다시피 칼슘의 축적을 뼈로 칼슘의 축적을 도와서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었죠.
그리고 지방을 축적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주로 어디다가 에스트로겐 지방을 쌓냐면 이제 가슴이나 그다음에 옆구리나 엉덩이, 허벅지 이런 쪽에 지방을 많이 쌓죠. 그다음에 담즙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방을 발달시키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가 태어나면 모유 수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선을 발달시키는 그런 게 바로 이 에스트로겐 작용이다. 자, 지금까지 에스트로겐에 대한 작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 그림은 뭐냐면 여기 이제 빨간 선이 쭉 여기 에스트로겐의 그림인데요. 이제 쭉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초경이 되죠. 초경부터 그러니까 보통 만 14세부터 만 50세까지를 우리가 가임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에스트로겐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50세가 되면 에스트로겐은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그냥 거의 치닫게 되죠. 이렇게 에스트로겐은 앞서 말한 다양한 작용을 했었는데 폐경기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에스트로겐의 작용으로부터 받지를 못하게 되니까 다양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여성의 이야기고 남성들은 어떨까? 남성들. 이 파란색 그림이 남성인데요.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이렇게 쭉 사춘기에 이르러서까지 쭉 증가합니다. 그리고 한 30대까지 유지되다가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합니다. 서서히 40대, 50대까지. 50대 이후에도 여성과 달리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급격한 여성들이 겪는 폐경과 같은 즉 경련기를 심하게 겪지는 않는다. 하지만 남성들이 그러면 경련기가 없느냐? 남성들도 경련기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면요. 이게 급격히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체크해 보면 심하게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겠죠. 단지 여성과 남성의 호르몬의 변화를 보면 50대 이후에 남성은 서서히 떨어지는 반면 여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여성은 어찌 보면 그 초경 때 엄청난 호르몬의 급변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임기 시기에 임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또 완전히 다른 형태의 급변하는 그 호르몬 변화 상태를 겪게 되고, 그리고 폐경에 이르면 또 한 차례의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되죠. 그래서 여성들은 세 차례의 큰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시기에 각별히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다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은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보면요. 당연히 우리가 환경, 폐경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찍이 난소가 기능이 이제 빨리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난소 기능을 안 하는 부분, 이걸 조기 난소 부전이라고 하는데 40세 이전에 이런 분들 이런 특별히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운동 선수들, 과다하게 운동하는 태능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그런 분들, 그런 여성들은 체지방이 거의 없죠. 체중도 적게 나가고 이런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 낮습니다. 그래서 생리를 잘 안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갑상선 질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주제가 낮은 에스트로겐의 원인이 환경이기 때문에 이 폐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 자, 시기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자, 시기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보통 이제 40대 중후반이 되게 되면 우리가 보통 45세부터 폐경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좀 빠른 사람은 45세부터 폐경이 있습니다. 만 45세. 근데 이제 40대 한 45세 중후반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생리불순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막 찔끔찔끔 이렇게 오랫동안 그 질출혈이 자궁출혈이 있어서 막 염려하고 또 막 통통통 이렇게 월경 관하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 어떤 자궁이나 무슨 난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보다는 이런 그 폐경기와 관련된 초기 폐경기와 관련된 증상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호르몬의 이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산부인과 진찰은 받아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겪는 게 뭐냐면 안면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는 거, 안면 홍조, 그리고 열감, 막 뜨거운 느낌. 이거는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시상하고의 그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는데 그 중추가 원래는 좀 넓은데 이게 좁아져요. 그래서 원래는 더위라고 느끼지를 않아야 되는데 덥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체온을 식혀야 되니까 땀이 나죠. 특히 밤에 자는 동안에 야간에 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이제 초기에 모든 여성이 겪는 건 아니지만 한 50% 정도의 여성들에서 이런 증상들을 겪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기가 되면 폐경이 되어서 이제 5년 이내에 이제 이때는 이제 에스트로겐의 그 효과가 없어지게 되니까 에스트로겐이 그 피부 콜라겐은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죠. 그래서 피부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피부가 이제 축 처지게 됩니다. 처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질 건조감을 느끼시고 그리고 질 분비물이 이제 거의 안 나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질 위축이 오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제 진찰을 이렇게 해보면 질 위축이 50대 초반인 여성인데도 거의 70대 정도의 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70대, 80대 된 노인분인데도 아주 건강한 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질 위축이 오게 되면 이제 출혈을 있게 되고, 그래서 폐경 이후에 출혈해서 찾아가 보면, 진찰해 보면, 이렇게 질 위축 때문에 이렇게 종이 자체로 얇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해져가고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교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부부 생활을 피하게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질만 위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방광도 이렇게 짜부러들게 되죠. 그래서 방광도 얇아지고 짜부러들고, 그래서 소변이 자주 내리게 되고, 또 방광이 약해지다 보니까 충분히 소변 비우기가 안 되다 보니까 잔류도 많이 남게 되고, 그러니까 또 조금만 차니까 또 소변이 마렵고, 또 충분한 방광 비우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고여 있으니까 방광염이 잘 생기게 되고, 또 잔류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기침하거나 조금 뭐 하면 이렇게 요실금이 잘 생기게 되죠. 자, 이게 이제 되고 한 5년 이내에 나타나는 이제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증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에 폐경 이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사이 이제 되게 되면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 골다공증이 서서히 진행하면서 이제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되죠. 이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계 계통의 질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신 증상으로서는 이제 감정의 변화가 온다든지 뭐 우울하다든지 불안하다든지 뭐 좌절감이 생긴다든지 수면 장애가 온다든지 수면 장애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죠. 그다음에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근육통, 관절통 뭐 이런 것들이 오죠. 실제로 관절의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뭐 류마티스 검사해보고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맞습니다. 폐경이 되면 류마티스하고 관절염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검사해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손가락이 아파요. 이게 에스트로겐 감소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폐경기의 하나의 증상일 수 있다. 물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골관절염이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이제 많은 부분들은 이 에스트로겐과 관련해서 감소되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에스트로겐이 급작스럽게 50세 이후에 감소해서 생기는 문제니까, 그러면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면, 그러면 그런 증상들이 다 좋아질 수 있을까? 이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아까 초기, 중기, 말기, 후기와 관련된 경련기 증상들은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면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은 yes, 맞습니다. yes.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많은 선생님들이, 호르몬 치료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데, 그래, 만약에 이 호르몬 치료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진짜로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거는 답은 no다. 아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경련기 증상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될까? 도움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에스트로겐 사용을 하게 되면 중성지방이 증가합니다. 중성지방이 증가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CRP라고 해서 염증성 물질이 증가합니다. 간에서 이 CRP라는 염증성 물질을 합성을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얘들이 그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서 심혈관 질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요. 혈액 음보인자를 증가시킵니다. 혈액 음보인자. 특히 35세 이상 흡연자라면 더 위험성이 커지죠. 그리고 움직임이, 거동이 어떤 연유든 간에 다쳐서 오랫동안 침상생활을 하시거나 또는 운동이 부족하시거나 비만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이런 음보인자 증가가 늘어나는데 이게 뭐냐면요. 정맥 혈전증이 생길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정맥 혈전증이. 아주 빈도는 높지 않지만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인 합병증이죠. 그 다음에 성호르몬 결합 단백질이라는 건데요. 얘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여성한테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남성 호르몬하고 결합을 시켜버려가지고 오히려 성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을 대사하는 것이 간이기 때문에 간 기능을 악화시키게 되고요. 또 기존에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 간 기능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트로겐 대사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고 잘못된 대사체가 만들어져서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면 경련기 증상이 좋아지긴 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작용을 겪지 않으면서 경련기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그 고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전에 두 번째 우리 질문인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면 만성질환 예방에 치료에 정말로 도움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에스트로겐은 사실은 이 사상 최대 연구인 이 WHI 연구가 있는데 미국에서 시행한 이 연구에서 결론이 뭐냐면 HRT가 원래 처음 생각했던 이론적으로 제시했던 가정했던 것보다는 적거나 아니면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지어는 그 부작용이 더 심해졌다는 거죠. 처음에는 HRT를 호르몬 치료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많이 권했었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그리고 뇌졸중이나 이런 거를 예방할 목적으로 써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봤더니 그 심혈관 질환이 30%나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40%나 증가하고 그리고 정맥혈전증은 무려 200%가 증가했고요. 침윤성 유방암은 26%가 증가를 한 거죠. 덕이 있나요? 이게 오히려 만성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주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의 사례를 보면요. 이거는 이제 USPSTF라는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 포스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결론을 내린 게 만성질환, 즉 심혈관 질환이나 유방암, 골절 예방, 그리고 치매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호르몬 치료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냐면 평균 이제 35세에서 75세 사이의 평균 연구 기간은 5년 정도 됐는데요. 에스트로겐 단독 치료를 한 경우에 있어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과 당뇨병은 약간 감소 행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반면에 담낭질환, 그리고 뇌졸중, 요실금, 하지정맥 혈전증, 색전증 이런 것들은 오히려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질병 치료를 예방 목적으로 하는데 치료 목적으로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쓴 경우에는 유방암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고요. 간성동맥질환, 치매, 담낭질환, 뇌졸중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증가하더라. 그래서 만성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호르몬 보충을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경련기 정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yes, 좋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더라. 자,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갔나? 자, 뿐만 아니라 알파 수용체 요거는 조금 그냥 뭐 용어니까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좀 들어보세요. 에스트로겐이 작용하는 부위가 있어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수용체 이야기를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작용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어떤 수용체가 있냐면요. 알파 수용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참 우리 이 대자연 진짜 이 창조 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은 이 알파 수용체는 엑셀레다 역할을 합니다. 엑셀레다. 베타 수용체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고요? 이 알파 수용체에 에스트로겐이 결합을 하게 되면 암세포를 정식을 촉진하는 악셀레다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악셀레다. 그런데 베타 수용체에 에스트로겐이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 이소플라보노이드 되어 있는데 에스트로겐이 결합하게 되면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암세포 촉진을 막아서 유방암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알파 수용체는 악셀레다다. 베타 수용체는 브레이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그 복잡한 내용을 다 이야기해 본다면 이해도 못 하실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도표를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데요. 야, 이거 도표를 보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도표를 봐도 하나도 그냥 흥분이 안 되죠? 저는 막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데. 자, 아주 기가 막힌 도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게 알파, 이게 악셀레다, 베타는 브레이크입니다. 우리 에스트로겐은 세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E1이라는 게 있고요. 에스트론, E2라는 게 있습니다. 에스트라다이올, 그 다음에 E3, 에스트리올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임기에 주된 거는요, 에스트라다이올, 얘고요. 폐경이 되게 되면 얘가 주가 됩니다. 에스트론. 임신 중에는 주된 호르몬은 에스트리올입니다. 자, 아까 알파리 수용체는 엑스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가임기에 에스트라다이올을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또 요것도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폐경이 되게 되면 이 엑스레다가 에스트론은 엑스레다 효과가 훨씬 더 강하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폐경 이후에 유방암 발생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거를 생각하더라도 브레이크는 1밖에 안 되는데 에스트로겐은 5배나 증가한다 그 이야기죠. 임신 중에 유방암 생기는 사람 봤습니까?
임신 중에. 자, 임신할 때 이 에스트리올은 1이죠. 1, 에스트리올은. 그런데 브레이크는 이 에스트로겐이 브레이크로 작용하는, 여기에는 3의 강도로 작용을 하는 거죠. 당연히 유방암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거죠. 유방암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많이 한 여성들은 자녀 출산이 많고, 임신 기간이 길고, 자녀 출산을 많이 하신 분들은 유방암 발생 빈도가 적죠. 수녀님들처럼 임신을 하지 않는 여성들은 유방암 발생률이 높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요 베타, 알파 수용체하고 베타 수용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갱년기 여성들이 여러 가지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호르몬 치료를 할 때 어떤 호르몬을 쓰나요? 합성 에스트로겐을 쓰죠. 합성 에스트로겐을 쓰겠죠. 이 합성 에스트로겐은 어떻습니까? 알파 수용체에 아주 강하게 작용하죠. 베타 수용체는 어떻습니까? 약하게 작용하죠. 엑셀레더는 강하고 브레이크는 약하고 밸런스가 맞지가 않죠. 밸런스가 깨졌어요. 그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이 그림을 좀 치워줘야 되는 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에스테론은 어떠느냐? 오히려 알파 수용체는 증가시켜줘요. 그리고 베타 수용체는 감소시켜주고 문제가 됐죠. 그래서 아까 합성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썼더니 유방암 발생 빈도가 증가했죠. 자, 그래서 근데 천연 프로게스테론은 어떻겠습니까? 천연 프로게스테론은, 천연 항체 호르몬은 오히려 감소시켜주죠. 그리고 베타는 증가시켜주고. 제가 우리 같이 사시는 분이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천연 프로게스테론 항체 호르몬 제제를 이제 구입해다가 열심히 바르라고 이렇게 부위부터 알려주고 바르는 요일도 날짜도 알려줬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잠이 안 오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걸 열심히 좀 발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열심히 바를 거예요. 유방암도 예방해주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거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폐경이 되게 되면 처음에 이 에스트로겐은 서서히 감소를 합니다. 이제 폐경 전까지는 서서히 감소를 하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은요 에스트로겐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를 합니다. 훨씬 더.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의 균형이 깨져요. 이때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폐경 시기가 되면 이게 훨씬 더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또 이럴 때 그러면 또 에스트로겐만 초과되느냐 하는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 그래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에스트로겐 보충을 해주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뭐 대안이죠. 그럼 어떡하라고? 얼굴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 대안에서 더 살펴봅시다. 자, 어떤 논문이냐면요. 이 루바브라는 식물이 세상에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을 하는데 어디에 작용한다고요? 어디에? 베타 수용체. 그러니까 뭐 엑셀레더가 아니라 브레이크에 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갱년기 증상을 가진 폐경 주변기 여성 5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4mg을 12주 동안 줘봤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12주 후에 MRS, Menopause Rating Scale 스케일이 증상이 현저하게 개선이 된 거예요. 현저하게. 자, 그리고 그 증상이 언제부터 좋아 개선이 됐냐면 4주 후부터 좋아지는 거죠. 4주 후부터. 안면 홍조 빈도가 중증도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주 후 전반적인 삶의 질도 유의하게 좋아지고요. 뿐만 아니라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해봤죠. 혹시라도 그래도 아무리 베타지만 그래도 알파를 좀 작하지 않았을까? 해서 조직 검사도 해보고 생리학도 체크해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야.
그리고 부작용도 관찰이 안 돼. 그리고 또 해밀턴 불안 척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해봤더니 불안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더라. 불안에도 이 루바브 뿌리 추출물이 이거 짧은 기간만 해서 부작용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48주, 96주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쭉 봤더니 자궁내막 정식증도 없고 뭐 기타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더라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하더라 라는 게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저기 메노포즈 그 스케일인데요. 레이팅 스케일인데요. 안면 홍조, 발한이 있느냐, 심장골격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두근두근 뛰고 심박동이 빨라지고 가슴이 쫙 쪼여드는 느낌이 있느냐, 잠들기가 어려우냐, 잠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냐, 한번 깨면 잠이 이르는데 힘드냐, 기분이 우울하냐, 처지냐, 슬프냐, 눈물이 자발칵 쏟아지느냐, 감수로 변하느냐, 뭐 신경이 날카로우냐, 공격적이냐, 초조함, 공황장애 등등 일상 수행 능력의 전반적인 감소가 있냐, 기억력이 감소되고 집중력이 감소하냐, 성욕이 감소하고 만족감이 떨어지느냐, 배뇨장애가 있느냐, 질건조감으로 해서 성교통이 있느냐, 그다음 관절통이나 근육불편감, 유마체수와 유사한 증상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스케일로 해봤더니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개선이 되더라는 거죠. 4주 만에 안면 홍조와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12주 정도 되니까 이런 전반적인 증상들이 다 삶의 질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개선이 되더라는 거죠. 이건 해밀턴 불안 척도고요. 이런 것들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 루바블렌드는 루바브는 알파 수용체를 활성시키지 않고 베타 수용체의 용량 의존적으로 작용을 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이게 이제 4주 됐을 때 요거는 대조군이고요. 요거는 루바브 추출물을 줬을 텐데요. 4주에서 요만큼 차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2달 되니까 더 벌어지죠. 더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죠. 3개월 되니까 훨씬 더 차이가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용량 의존적으로 장기간 이렇게 사용할수록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이런 루바브 추출물은 이미 1950년대부터 섭취를 해왔고 다 검증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또 갱년기, 폐경기 이후에 뭐가 문제입니까? 에스트로겐과 관련해서 뼈 건강이 문제죠. 그래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 D나 비타민 K가 함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런 제품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런 루바블렌드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 속에 이걸 한꺼번에 다 담아놨죠. 그래서 이걸 섭취해 보시면, 복용해 보시면 안면 홍조뿐만 아니라 어떤 그 질 건조감, 질 분비물이 감소되어서 뭐 이런 부분들이 당장은 아니지만 수개월이 지나면서 분비물이 굉장히 개선되고 만족스러운 잠자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삶의 질을 굉장히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없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자궁내막을 정식시킨다거나 기타 알파 수용체를 자극을 한다는 그로 인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 정말 좋은 제품이죠. 그래서 대안으로는 이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좋다. 한 알 먹었는데 기정상 개선이 한 4주 정도 한 달 4주 동안 한 알 정도를 먹었는데 정상 개선이 없다. 그러면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2알, 3알 이렇게 늘리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전통 정형에서는 이제 이런 순환기 질환, 인명, 월경 전증후군, 발기부전, 뇌졸중 뭐 등등 이런 데다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요. 요즘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뇌혈류를 개선한다거나 혈관성 손상으로 인해서 치매가 오는 이런 거 알짜이머, 기억력, 폐경기가 되면 이런 뇌혈류가 조금 떨어지게 되고 이제 기억력이 상실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을 시켜줄 수 있는 좋은 성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성분은 폐경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뇌혈류를 개선하고 뇌 조직으로 혈액 관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뇌 기능에 굉장히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제품도 만약에 기억력이 폐경기 이후에 그 기억력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러면서 그 혈관성 뇌졸중
뇌경색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 함께 동반되어 있다면 이런 제품을 함께 복용한다면 또 좋겠죠. 은행 추출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블랙호스인데요. 블랙호스 굉장히 연구가 아마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그 갱년기와 월경전 증후군, 그러니까 경력 여성뿐만 아니라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하더라도 월경전 증후군이나 월경통, 생리통 치료제로 이미 저먼 커미션 E라는 곳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블랙호스는 독일 저먼 커미션 E라는 거는 뭔지를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블랙호스는 발레리안하고 같이 썼을 때 굉장히 수면 질을 개선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더라는 거. 갱년기 이후에 수면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블랙호스와 발레리안을 함께 복용한다면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블랙호스는 안면 홍조와 야간 발현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얘는 무슨 에스트로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뭐 에스트로겐으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세로토닌 경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유방암을 뭐 재발을 한다거나 유방암 환자에게 뭐 유방암 재발을 증가시킨다거나 하는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파 수용체, 베타 수용체 자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블랙호스는. 단지 이제 알려진 부작용이라고는 간독성이 있는데 1000만 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한 사례는 있는데 뭐 굉장히 드문 이야기죠. 이런 블랙호스가 들어있는 제품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글로벌 뉴트릴라이트 제품에 메노포즈 이즈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메노포즈를 폐경을 편하게 해준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게 또 들어있냐면 이소플라본이 또 함께 들어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이토에스트로겐 3가지가 있습니다. 파이토에스트로겐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소플라본, 콩에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리그난, 아마시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쿠메스테인, 이게 레드클로버라든지 기타 뭐 다른 식물에 들어있는데요. 이 3가지가 대표적인 파이토에스트로겐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게 이 이소플라본이죠. 그 이소플라본이 메노포즈 이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 제품에 그 블랙호스와 함께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 이소플라본은 자세히 보면요, 이소플라본의 활성 성분이 2가지인데요. 제니스테인하고 다이르제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제니스테인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알파 수용체 어떠나요? 알파 수용체. 알파 수용체가 아까 가임기 여성한테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E2, 에스트라다이올이라고 그랬죠. 이게 100이고 베타 수용체 작용하는 게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니스테인은 이소플라본은 얼마죠? 5밖에 작용 안 하죠. 굉장히 윅 에스트로겐이죠.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이 애가 무슨 이 알파 수용체를 자극을 하겠어요? 그 가임기 여성에서 분비되는 이 E2에 비해서 5밖에 안 되는데 심지어 뭐 100분의 1, 뭐 10,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약한 위계 에스트로겐이죠. 근데 대신에 베타 수용체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죠. 여기 이 알파 수용체 작용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다는 아주 약하게 작용하고 상대적으로 브레이크에는 더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파이토 에스트로겐 작용을 하니까 다양한 경련기나 폐경기 관련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2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이 이소플라본은 항에스트로겐 효과가 있습니다. 왜? 윅 에스트로겐이잖아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아.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이야. 이럴 때 이소플라본이 먼저 자리를 잡아가지고 에스트로겐이 그 자리를 찾아서 강력한 에스트로겐 작용을 못 나타내도록 하기 때문에 항에스트로겐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또 이제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가임기 때는 많이 나오다가 폐경이 되니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에스트로겐 부족이라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 이소플라본이 수용체에 결합을 해가지고 약하지만 이 에스트로겐 작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많을 때는 항에스트로겐 작용을, 약할 때는, 적을 때는 에스트로겐 작용을 나타내는 이런 마치 조절제처럼 이런 작용을 한다. 그래서 한간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뭐 나빠 어때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이제 앞서 제가 발레리안 이야기를 했었죠. 폐경과 관련해서 수면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 블랙호시와 발레리안을 함께 먹으면 좋다 그랬죠. 사실 이 발레리안은 오랫동안 진정제나 수면 유지제로 사용되어 왔었죠. 요즘 현대의학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처방하는 게 뭐냐면 신경안정제로 벤조다이아제핀이라는 걸 처방하고요. 또 진정제나 수면제로 많이 처방하는 게 바비츄레이트 계통의 약물인데 이게 개발되기 전에는 사실 발레리안을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왜 어떤 활성 성분 때문에 그런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가바 수용체하고 가바 유도체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의 수면 상태가 명상 레벨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뇌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가바가 캐모마일에 있는 비슷한 가바 화합물이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갱년기 때문에 수면 장애 있으신 분들은 여성들은 취침하기 전에 이렇게 캐모마일 허브차를 한 잔씩 이렇게 드시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수면 지연, 잠을 이루는데 시간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깊은 난냄 2단계 난냄 수면을 연장시켜줘서 수면의 질을 많이 개선시켜줍니다. 이런 제품이 글로벌 뉴트리 라이트의 슬립 헬스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폐경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폐경이란 말은 아주 완경이란 말을 쓰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삶의 여성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냥 연속선상에 있는 거지. 이건 질병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만성 질병이 있거나 또는 몸 영양 상태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건강한 폐경을 맞이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에스트로겐 부족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럴 때 에스트로겐 보충제를 합성 에스트로겐을 먹어야 되느냐? 그 갱년기 증상은 개선시켜 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따른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보충요법이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콜당증 예방해야 돼, 심혈관 질환 예방해야 돼, 폐경되고 나면 그런 게 많이 생긴다는데 그런 목적으로 HRT 호르몬 보충요법을 해야 돼 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안 되고 그럼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느냐? 방금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근거 논문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한다면 아마 건강한 완경 건강하게 맞이하면서 특별하게 불편함 없이 아마 삶의 질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완경을 맞이하시고 또 노년기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혹시 다음 시간에 내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오늘은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폐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은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